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사마진. 바닷바람은 쌀쌀했고 시장은 빗속에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쓸쓸한 오후, 한 소녀가 시장 모퉁이에서 자그마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해진 회색 점퍼에 바람에 흩날리는 젖은 머리카락, 비닐 자루를 품에 안고 축축한 벽에 기대선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잊힌 그림자 같았다. 그 소녀의 이름은 대웅. 이름처럼 어딘가 순하고 조용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장이 파장되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빗속에서 누군가는 집으로,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대운에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가 그녀의 하루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비는 거세졌고 바람은 점점 매서워졌다.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짜증스레 대운을 향해 고무 슬리퍼를 바닥에 내리쳤다. 비 온다고 여길 차지하면 어떡해? 이 길은 장사하는 사람들 길이야. 어디서든지 비 피하면 다 용서되는 줄 아나. 대운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죄송해요. 잠깐이면 돼요. 너무 추워서. 하지만 아주머니는 거칠게 소리쳐다. 이 동네에 집 없는 애가 어디 한둘인 줄 알아. 감기 걸리든 말든 우리한텐 상관없다고. 대우는 아무 말 없이 자루를 더 꼭 끌어안았다. 자루 안에는 빈 플라스틱 병 몇 개와 빛바랜 나일론 천조각, 그리고 어쩌면 그녀 인생의 전부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이들의 눈길은 차가웠다. 동정도 경멸도 아닌 그저 무관심. 이 마을 사람들은 대운을 오래전부터 재수없는 아이로 여겨왔다. 어머니는 이름 없는 채로 대운을 낳았고 해변가 낡은 텐트에서 병든 채 살아갔다. 대운이 6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대운은 혼자였다. 정식 출생신고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으며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도 없었다. 동네 골목마다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속삭였다. 그 아이? 하늘도 버린 아이지. 그 엄마도 기구했는데 애는 더하네. 크긴 컸어도 어디 하나 쓸모있어 보이질 않잖아. 대우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한 척하며 지나쳤다. 하지만 그 말들 하나하나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에 쌓였다. 그래도 대우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원망할 힘조차 없었다. 비가 조금 약해진 늦은 저녁, 대우는 자신이 사는 판잣집으로 향했다. 해변 끝자락, 아무도 가지 않는 외진 곳, 천막은 바람에 흩날리고 구멍난 양철은 바람을 타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곳이 대운의 유일한 집이었다. 엄마, 오늘은 괜찮았어요. 대운은 허공에 대고 그렇게 중거리며 들어섰다.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자루를 구석에 걸었다. 배는 고팠지만 남은 건 냄비 바닥에 눌러붙은 밥풀 몇 알. 그래도 괜찮았다. 익숙한 일이었고 그보다 그녀는 혼자라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헝겊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대운아, 가난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남을 외면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건 진짜 죄야.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지켜야 해.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그 말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대운의 마음속에서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등불이자 무너지지 않는 뿌리였다. 그날 밤 바람은 더 세차게 불었고 천막이 찢어질 듯 펄럭였다. 대우는 망가진 부분을 끈으로 다시 묶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해변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누군가가 휘청이며 걷고 있었다. 젖은 코트를 걸친 채 신발도 없이 해변 자갈을 밟으며 위태롭게 걷는 노인 한 사람.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아주 오래전 잊은 기억 속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그 순간 대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대운은 그대로 멍하니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끄무레한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낡은 회색 스웨터는 물기를 머금어 축 처졌다. 그에게는 우산도 신발도 없었다. 비에 젖은 차에 그는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터벅터벅 걸었다. 혹시 길을 잃으신 건가? 대우는 속으로 중얼였다. 그 남자는 분명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마을에서는 저렇게 품이 있는 옷을 입은 노인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세상이 그를 버리고 흘려보낸 흔적 같았다. 노인은 다 쓰러져가는 옆 천막 아래 멈춰섰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렸고 맨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눈앞의 풍경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비 오는 밤, 어디론가 사라진 아버지의 희미한 뒷모습이 겹쳐졌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목소리도. 하지만 비 오는 날, 문득 떠오르는 그 공허한 마음만큼은 잊을 순 없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었다. 너희 아버지는 바다를 따라 사라졌지.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이. 눈앞에 노인이 쓰러질 듯 휘청겼다. 순간 대우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천막 밖으로 달려나가 노인의 팔을 붙잡았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운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눈동자, 말라붙은 입술,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 하영아, 아버지, 데리러 와줘? 대우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영이라는 이름, 그건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시장은 이미 텅 비었고 문을 연 가게 하나 없었다. 사람들이 지나치며 수군거리는 소리만이 빗물과 함께 스며들었다. 또 이상한 놈 주워왔네. 지가 굶어 죽게 생겼으면서 남 걱정이요. 아휴, 저런 애는 어디든 문제야. 대우는 모든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의 팔을 더 단단히 붙잡았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다. 대우나, 아무리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마. 노인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그의 뼈마디 하나하나가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했다. 그녀는 그를 조심스럽게 자기 천막 안으로 데리고 왔다. 천막은 비좁고 축축하고 바람도 막지 못했지만 그곳만이 지금 둘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할아버지,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이불은 얇지만 그래도 덮고 계시면 조금 나아요. 대우는 마른 수건으로 노인의 머리를 닦았다. 그리고 물통에 남은 빗물을 컵에 담아 그에게 건넸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물을 조금 삼켰고 이따금 혼잣말을 중걸거렸다. 하영아, 날 버리지 마라. 아버지가 기다렸단다. 대우는 모닥불을 피웠다. 축축한 장작에 불을 붙이느라 손끝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냄비에 남은 쌀 몇 달을 모아 물을 붓고 얇은 죽을 끓였다. 죽이 끓기 시작하자 천막 안은 금세 따뜻한 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죽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덜어내어 노인 곁에 앉았다. 할아버지, 조금 드셔보세요. 따뜻한 거 먹으면 기운 나실 거예요. 노인은 처음에는 죽을 거부하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가 숟가락에 담은 죽을 조심스레 입에 넣자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아이처럼 순했다. 대우는 그의 입가를 조심히 닦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누군가 기다리고 계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드시. 그녀가 말없이 죽을 먹이고 있던 그때 노인의 손목에서 무엇인가가 풀려 바닥에 떨어졌다. 은색 팔찌 하나. 대우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팔찌 안쪽에는 흐릿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하영,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대운의 눈에 눈물이 맺혀 튀었다.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할아버지,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사람은 잃어버려선 안 된다고. 그녀는 작고 약한 손으로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비가 여전히 천막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 한구석에 불이 켜진 듯 따뜻해졌다. 다음 날 아침 비는 멈췄고 마을은 다시 평소처럼 분주해졌다. 어민들은 배를 띄우고 시장엔 생선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대우는 아직 자고 있는 노인을 조심스레 덮어주고 자루 속에서 어제 아껴둔 작은 손수건과 은팔찌를 꺼냈다. 그녀는 노인의 이름을 알아내야만 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홀로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영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팔찌를 들고 시장으로 나간 대우는 몇몇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은팔찌에 하영이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를 찾으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쳤다.
또 이상한 소리야. 할 일 없으면 딴 데 가서 놀아. 걔 미친 사람 데려다 뭐 어쩌겠다는 거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고 너나 잘 살아. 대우는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바닷가 근처 찻집으로 향했다. 거기엔 늘 조용히 책을 읽는 노신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유 회장이라 부르는, 예전엔 서울에서 큰 회사를 하던 분이라 했다. 그는 대운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낯선 얼굴이 아니라는 듯 대운을 향해 미소 지었다. 어이구, 너구나. 어젯밤엔 비가 엄청나더니 괜찮니? 대운은 조심스레 팔찌를 꺼내 보였다.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갖고 계셨어요? 그래요. 이름을 잊은 것 같고 계속 하영이라는 이름만 부르세요. 유 회장은 팔찌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뭐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지더니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20년 전쯤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의 것이야. 고성에서 병원을 하던 분이었지. 이름은 박도균, 따님이 박하영이었고 딸을 무척 아꼈지. 대운의 눈이 커졌다. 그럼 지금 그 따님은? 하영이는 대학 다닐 무렵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 후 도균 씨는 병원을 접고 실어증과 기억장애를 앓았다고 들었지. 그 뒤론 소식이 없었는데 유 회장의 눈빛이 슬퍼졌다. 그 노인, 설마 도균 씨가 다시 이 마을로 온 걸까? 대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녀는 단지 한 명의 노인을 도운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가족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떠돌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 회장에게 부탁했다. 그분 지금 제 천막에 계세요?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주영. 유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막에 도착했을 때 박도균 노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손에 대운이 남겨둔 수건을 꼭 쥐고 다른 손으로는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유 회장이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다. 도균 씨, 저 기억나시겠어요? 나 유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함께 의료 세미나 다녔던 박도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다가 팔찌를 본 순간 작게 떨기 시작했다. 하영이 보고 싶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잊었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나듯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흐느꼈다. 그리고 그 곁엔 대운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따뜻한 손으로 노인의 등을 쓸어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날 밤 유 회장은 병원에 연락해 박도균을 정식으로 돌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대운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구나. 너 같은 아이가 이 마을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대운은 조용히 웃었다. 그냥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힘들어도 누군가는 도와야 한다고요.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대운의 마음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세상이 외면한 아이가 세상에 외면받은 어른을 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너질 듯했던 천막은 작은 희망의 집이 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박도균 할아버지는 유 회장의 도움으로 강릉의 작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대우는 병원차가 할아버지를 데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노인은 떠나기 전 대운의 손을 오래도록 붙잡고 이렇게 속삭였다. 고맙다. 정말 너는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에 남은 그의 온기가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 시장의 생선가게 주인은 어느 날 대운을 불러 조용히 봉지를 내밀었다. 여기 고등어 몇 마리야. 어제 팔고 남은 건데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 네가 가져가. 대운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아주머니는 예전엔 자신을 시장에 되네요 차인 시장에서 집 쫓아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 정말요? 가져가도 돼요. 그래, 뭐 너도 생각보다 괜찮은 애더래. 그 이후로 마을의 시선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따뜻한 떡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장사를 마친 뒤 남은 채소를 대운의 자루에 슬쩍 넣어두었다. 아직 대우는 집도 없고 여전히 판잣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덜 외로워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들이 예전처럼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대운이 먼저 달라졌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유 회장이 대운을 불렀다. 찻집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권하며 그는 말했다. 대운아, 혹시 학교에 가볼 생각은 없니? 대운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움찔했다. 학교는 자신에겐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늘 창밖에서 멀리 바라보기만 했던 곳,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기만 했던 공간,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믿어왔던 그곳. 저는 학교에 다닐 자격도 없고 없니우. 서류도 없고 출생신고도 안 돼 있어서. 유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서류는 천천히 정리하면 되고 지금은 네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중요해. 대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유자차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릴 적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던 장면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천막 안에서 손전등 불빛 아래서 어머니가 읽던 동화책의 한 장면. 작은 고양이가 세상을 탐험하러 떠나는 이야기.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었다. 배우는 건데 세상을 더 넓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무리 가난해도 머릿속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말이 지금 대운의 귀에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며칠 뒤 유 회장의 도움으로 대운은 마을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었고 중학교 과정부터 천천히 배우기 시작했다. 수업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읽고 또 읽고 밤새도록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 펜을 잡았다. 책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보았다. 커에다윤. 그 글자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젠 더 이상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대우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한 소년이 물었다. 대운 누나,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누군가가 나 같은 아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줬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아이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금 후 수줍게 웃었다. 그 순간 대우는 깨달았다. 세상은 완전히 변하진 않지만 한 사람의 따뜻한 손이 누군가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초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아침 대우는 천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마을 이장이 전해준 오래된 공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해안 개발로 인해 불법 가설 건축물 전면 철거 예정. 곧 대운이 머물고 있는 판잣집도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렇게 오래 버텨온 천막이었다. 비가 새고 바람이 스며들어도 그녀의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것마저도 지켜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대우는 유 회장을 찾아갔다. 그의 찻집은 여전히 따뜻한 허브 향기로 가득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니? 유 회장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이미 짐작한 듯했다. 대우는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유 회장은 그것을 천천히 읽고는 이마를 짚었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어쩌면 좋아요. 저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유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찻잔에 김이 올라오고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우나, 혹시 마을 도서관 빈집 알고 있니? 도서관이요? 원래는 서고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써. 난 거기 네가 잠시 머물 수 있게 조치해볼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대우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뭔데요? 거기 있으려면 공부를 멈추지 않아야 해. 매일 책을 읽고 하루에 한 문장씩 일기를 써. 그리고 언젠가는 너처럼 힘든 아이들이 그 방에 오게 될 때 네가 그 아이들에게 이 공간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해.
그 말에 데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은 한층 단단해져 단단해져 있었다. 약속할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며칠 뒤 대우는 판잣집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도서관으로 짐을 옮겼다. 짐이라야 자루 하나, 책 몇 권, 낡은 담요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설레었다. 도서관 뒤편 작은 방,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지만 창이 크고 바람이 잘 통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대우는 유 회장이 가져다 준 노트에 첫 일기를 썼다. 2025년 3월 7일. 나는 오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책 냄새가 좋다. 비가 새지 않는다. 이 방이 나만의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 언젠가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장소가 되면 더 좋겠다. 그녀는 글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도 저 불빛 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작지만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며칠 후 마을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병원에서 박도균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면회를 할 수 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대우는 두 손을 꼭 쥐고 병원을 찾았다. 흰색 복도 끝 병실 안. 박도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대운이 닦아준 수건이 들려 있었고 팔목에는 예전 그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대운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대운은 눈이 커졌다. 기억나세요? 정말로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가 나를 구했지. 그리고 내 마음을 살려줬구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잃어버렸던 시간, 외면당했던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삶. 그날 대우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구나. 봄이 천천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매화꽃이 골목길 담장을 따라 피어나고 시장에는 딸기와 바지락이 넘쳐났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햇살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다. 대우는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샌가 아이들이 먼저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다. 대운 언니, 오늘도 이야기해줘요. 그녀는 웃으며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하늘을 나는 사자라는 이야기였다.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은 이야기지만 대우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자신도 하늘을 향해 조금씩 날개를 펴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행사가 있었다. 삼화진 어린이 독서 축제. 몇 해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 대우는 아이들과 함께 만든 벽화를 전시했고 작은 책갈피도 손수 제작해 나눠주었다. 이거 너희가 다 만든 거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감탄하며 물었다. 네, 언니가 도서관에서 알려줬어요. 어때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유 회장은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했다. 이 마을에 우리가 모른 척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던 아이.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이 마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최다은, 따뜻함을 전하는 이름이지요. 순간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대운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사과였고 존중이었다. 대운은 놀란 얼굴로 무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의 모든 겨울날들이 그 한 번의 박수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했다. 행사가 끝난 뒤 대우는 혼자 도서관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 하루를 적었다. 2025년 4월 16일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 그냥 대운이라고. 그 이름 하나로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된다고 말해줬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순간이 있는 줄 몰랐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 건너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계절을 약속하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대우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자신처럼 이름 없는 아이가 이 마을에 나타난다면 자신이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해 여름, 사마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를 띠었다. 마을 어귀에 새로운 청년 문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 중엔 사진작가, 환경활동가, 작가를 꿈꾸는 이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 작가, 윤기석. 그는 지역 아이들과 함께 책을 만들고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대우는 처음엔 멀리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고 자신이 그들과 어울릴 수 없을 거란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기석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운을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평가하지 않고 동정하지도 않는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었다. 혹시 여기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맞죠? 기석이 도서관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이들하고 마을 동화를 만들고 싶은데 같이 해보시겠어요? 대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상상력이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생기 넘쳤다. 대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기석은 그를 다듬고 사진을 찍었다. 마을 할머니들은 옛 전설을 들려주고 어부들은 바다의 기억을 전해주었다. 책의 제목은 아이들이 직접 정했다. 파도 아래에 숨겨진 이야기, 사마진 사람들의 추억과 대운과 아이들의 상상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책이었다. 출판 축하 모임이 도서관 앞 작은 공터에서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였다. 아이들은 손에 자기가 참여한 페이지를 펼치며 자랑했고 어르신들은 사진을 보며 옛 기억에 젖었다. 기석은 모두 앞에서 인사를 하며 대운을 무대로 불렀다. 이 책은 혼자서 절대 만들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없었다며 아이들의 이야기도 마을의 기억도 잊혔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최대훈님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유 회장은 가장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도균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대우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자리.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자신이 존재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오래도록 이름 없이 살아왔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준 날, 제 인생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가 그 이름으로 다시 누군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서관 옥상에 기석과 함께 앉아있던 대우는 문득 물었다. 윤희석 씨는 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기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 말했다.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피는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 아마도 그 이야기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엔 제 친구들 얘기를 써보면 어때요? 이 마을엔 아직도 많은 목소리가 남아있거든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훈 씨가 들려준다면 저는 꼭 써보고 싶어요. 바다 너머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대훈은 그밤 조용히 마음속에 씨앗 하나를 심었다. 언젠가 자신도 글을 쓰고 싶다는 작은 꿈.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마음을 담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사람. 그것이 그녀가 되고 싶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사라질 뻔했던 이름에서 누군가의 기억이 되는 이름으로 파도가 사라져도 남는 작은 씨앗 하나처럼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한 소녀가 한 노인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잊힌 한 아이가 또 다른 잊힌 존재를 껴안고 결국 스스로의 이름과 삶을 찾아가는 깊은 성장의 여정이죠. 대훈이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그 마음 하나로 마을의 시선을 바꾸고 누군가의 삶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 조용한 기적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 어딘가에 품고 있는 작은 희망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름 없이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나눠주세요. 대훈이의 새로운 도전과 또 다른 감동이 담긴 파트2도 곧 이어질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요. 감사합니다.